부인과 8살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한인 전도사가 최근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아동 음란물 보유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최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7주 동안 집을 비운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 술집 경비원이 아시아계 여성들을 김정은이라고 불렀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기 참사가 발생했던 몬트레이 파크 지역을 방문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오늘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상승폭 둔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 올랐는데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가 오르면서 8달째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상승률 6.4%에서 오름폭을 줄인 데다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가격인 근원 물가는 상승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근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5.5%가 올라 1월 5.6%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한 달 전 대비 근원 물가 상승률은 0.5%로 오히려 1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근원 물가를 끌어올린 건 주택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였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 역시 1월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때문에 전체적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근원 물가와 서비스 부분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어제 폭락했던 은행주들이 급반등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폭을 확대하지 않을 거란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We go into a deep recession. Inflation obviously we won't be talking about inflation at that time, but we'll be talking about high unemployment. They don't want that.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지 최종 금리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많이 올려야 기존 전망치인 최고 5.25%까지 올린 다음 빠르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가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사흘 만에 예금 인출 등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정부의 예금 전액 보호 결정에 따라 고객들의 동요는 없었지만 불안과 안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첫날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입니다. 은행 직원들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 고객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며 안심시킵니다. There is an extreme amount of volume, so probably a new process like that will take longer. Okay. But you will be able to do it. This is an ongoing operation. Everything is safe and secure. 은행과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마음고생을 한 이용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이 넘는 돈을 맡겨뒀다는 터커 씨도 은행 측의 안내와 달리 온라인 뱅킹이 되지 않아 아침부터 뛰어나왔습니다.
Everything should be working and everything should be online, but the transferring wasn't working for me this morning. So, yeah, we just want to try to move some stuff around.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현금 인출이나 새 은행의 수표 발행, 다른 은행으로 송금 등 3가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난 현재 줄을 선 사람은 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줄을 서면 앞으로 서너 시간을 더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처리한 고객들은 그제서야 안도하면서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Oh, a lot better, 100% better, for sure. Made decisions that was hurting the bank and then hurting the people. So as far as I'm concerned, it's some sort of crime that they need to be punished with.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 주주들은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며 이 은행의 모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 3일 부인과 8살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한인 전도사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가족이 최근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 정 전도사가 재직 중이던 교인들에 따르면 정 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아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쟁 소리가 들렸다면 경찰을 불러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외부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교인은 정 전도사가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어 최근 정 전도사에게 보험도 가입해줬지만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아동 음란물을 보유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뉴욕시에서 약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에는 원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법률 전문지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33세 남성 카스틸로 마르티네즈가 약 1만 장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 보유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마르티네즈를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 보유 등을 포함 총 28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4월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가 한 인터넷 유저의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업로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미 비밀 경호국에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가 담긴 드라이브의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마르티네즈가 소유한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으며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경찰은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그의 집에서 30개가량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는데 전자기기 안에는 9,800장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 이미지가 발견됐습니다. It's scary to know that my child could have been near a possible pedophile. Everyone around here is shocked because we all knew him and he was such a great person. 압수한 음란물에는 마르티네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 A를 찍은 성착취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마르티네즈는 2018년 5월부터 최소 3개월간 피해자 A를 대상으로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현금을 주고 7주 동안 집을 비운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채팅을 하다 실종됐던 10대 소녀가 납치범의 집 창고에서 발견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입니다. 12살 딸과 3살 아들을 남겨두고 7주 동안 집을 비운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살 딸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빠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버지는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텍사스의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결국 아이들이 7주 동안 음식은 물론 아무런 의약품도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엄마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흔적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예이츠는 텍사스 자택에서 620마일 떨어진 엘라베마에서 검거됐으며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이츠는 체포 당시 전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으며 아이들이 음식과 약을 살 수 있는 현금 수천 달러를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이츠는 영아 유기와 의도적 아동학대 혐의로 엘라베마주에 구금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남성과 채팅을 하다가 실종된 텍사스 10대 소녀가 납치된 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주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 실종된 직후 경찰은 당시 집 앞에 있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소녀를 데려간 차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조회해 차주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비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찾아가 납치범 호르헤 이반 산토스 카마초를 체포했습니다. 또 카마초가 머무르고 있는 주택 창고에서 실종된 텍사스 10대 소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범죄로 기소된 카마초는 아동 유괴와 인신매매, 성폭행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시카고의 한 술집 경비원이 아시아계 여성들을 김정은이라고 불렀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시드니 히긴스는 지난 11일 가족과 함께 시카고 리글리빌의 한 술집을 찾았다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히긴스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자신을 향해 "안 돼 김정은,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긴스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묻자 경비원은 "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찍혔고 여성이 지역 매체에 제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비원은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인 손님들에겐 바이든이라고 부른다며 손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비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종 갈등이 심해지면서 증오범죄가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증오범죄는 1,840건으로 2020년 8,082건과 비교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6,643건으로 27% 늘었고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1,707건으로 54% 증가했습니다. 종교 문제로 인한 증오범죄도 1,510건으로 27% 늘어났습니다.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 가운데 흑인을 겨냥한 범죄가 3,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기 참사가 발생했던 몬트레이 파크 지역을 방문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총기 규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은 크게 3가지.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막고 총기 제조사나 판매업자의 책임을 늘리며 총기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 집행을 최대 한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입니다. 특히 구매자 위주가 아닌 총기 판매업자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My Attorney General will take every lawful action possible to move us as close as we can to universal background checks without new legislation. It's just common sense to check whether someone is a felon, a domestic abuser, before they buy a gun. 일명 레드 플래그 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이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서 제정에 시행 중인데 지역 치안당국과 병원,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계해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배송 단계에서 분실되는 총기류는 2022년 6,100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교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그 밖에 연방통상위원회에는 미성년자들을 겨냥한 총기 제조사들의 마케팅 방식도 조사해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he executive order improves federal coordination to support victim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mass shootings. The same way FEMA responds to your natural disaster in California and all around the nation.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난 6월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법이 시행됐지만 더 이상의 추가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 내 총기 폭력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부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정권 종말을 재차 언급하는 등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반발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훈련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If they're designed to disrupt or delay alliance training events, they will fail.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미 간 자유의 방패 훈련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 계획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일부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미 국방부가 정권 종말을 다시 언급하는 등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지목한 북한 미사일은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해상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순항 미사일 2발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해당 미사일을 전략 순항 미사일로 규정하면서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 등 영내 현안 전반에 공동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흑해 국제 공역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러시아 측에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 전투기가 미 공군 무인 정찰기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 때문에 흑해 상공 국제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당 무인 정찰기를 격추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To recap, at approximately 7:03 a.m. Central European Time, one of the Russian Su-27 aircraft struck the propeller of the MQ-9, causing U.S. forces to have to bring the MQ-9 down in international waters. 충돌에 앞서 러시아 전투기가 해당 무인 정찰기에 연료를 뿌리며 난폭하게 운항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며 국제 공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적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부 최고위 관료, 군 지휘부 등과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바흐무트 등 동부전선 전투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동쪽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강 서쪽에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군수공장을 방문해 정밀무기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극동의 헬리콥터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는 국가에 존망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LA 지역 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년간 한 달 평균 550건 정도였던 업소 내 절도 사건이 올해 들어서는 882건으로 6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약품과 화장품, 세제 같은 저렴한 생필품도 절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업소들은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 진열대 안에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위해선 직원이 자물쇠를 열어줘야 하지만 직원들이 빨리 오지 않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학업 부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뒤 뉴욕주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손실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더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4학년 영어 214점으로 팬데믹 시작 전인 2019년 대비 6점이 하락했으며 수학에서도 227점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10점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는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4학년 기준 영어는 217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3점이 하락했고 수학은 236점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대비 5점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뉴욕주 4학년 평균 영어 실력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수학 역시 전국 평균보다 9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뉴욕주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의 학업 부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학년의 경우 뉴욕주 학생들의 평균 영어 점수는 262점으로 팬데믹 이전과 동일했으며 수학은 274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6점 하락했습니다. 한편 인종별로는 아시아태평양계 학생들의 학력 손실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뉴욕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계 학생들 중 수학에서 프로피션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약 70%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55%까지 낮아지며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백인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학 우수자 47%에서 작년 39%로 8% 하락, 히스패닉은 21%에서 15%로, 흑인 학생은 17%에서 14%로 각각 6%와 3% 낮아지며 아태계 학생들의 감소폭 14%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